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말 심각한 전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강동 지역 사무실이라고 밝힌 사람이 권리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김민석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당원은 곧바로 자신의 번호를 어디서 확보했느냐며 당규 위반 가능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의원실이나 후보 측의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원 명부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지역위원장들 막 이런 게 그 의원들이 당원들에게 김민석 찍어라 막 이런 여러 가지 제보들이 막 이어지잖아요. 그런 문자도 많이 보내고 뭐 다양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저희한테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밝힌 대로. 일단 어느 정도 심각한 사안인지 일단 육성 한번 들어보시면 바로 느낌이 올 겁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강동을 지역 사무실입니다. 네네. 요번 전당대회 있는 거 아시죠? 네네. 8월 17일 날, 꼭, 김민석 님 좀 부탁드린다고 투표 좀 꼭 해주세요. 어디라고요?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강동을 지역 사무실이요. 이해신이요? 네네, 이해식 사무실. 네. 이거 지금 해당 행위 아니에요? 네? 지금 김민석 찍으라고 지금 저한테 전화하신 거죠? 아니, 김민석 찍으라는 게 아니라. 맞잖아요. 지금 이거 해당 행위 아니에요? 아, 이 DB 공유 어디서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지금 이거 누구한테 지금 DB 받아서 이렇게 전화하는 거냐고요. 지역구에서 이거 지금 중앙위에 지금 신고할 거예요, 이해시.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 지금 해당 행위 하는 거잖아요. 이 당규 위반 몰라요, 지금? 정신을 못 차려, 이것들이 진짜. 죄송합니다. 지금 이 집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또 거기 엑셀로 돌리고 있어요, 지금? 아닙니다. 뭘 아니에요? 지금 얘기해요, 지금. 중앙위에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되시죠? 예. 네, 더불어민주당 강동을 지역 사무실입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 사례 1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면 혼자 지금 전화하는 게 아니라 옆에 시끄러운 전화 소리가 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왜 이게 심각하냐면 당원 DB 이분이 당원이거든요. 저희한테 제보한 분이 당원인데 강동을 지역 당원이에요. 당원 DB를 가지고 특정 후보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까? 당원 DB는 예를 들면 정말 양보한다면 투표 참여해 주세요라고 문자나 이런 거는 보낼 수 있죠. 그건 투표 동료 행위는. 근데 DB를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 근데 이 당사자가 누군지를 막 이분이 5번을 통화를 해요. 다양한 데를. 지금 제가 녹취본은 다 제공을 받았습니다. 다 봤는데 전화하니까 이게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한 거거든요. 이분한테. 저 사람이 누구냐? 지금 전화한 당사자가 물으니까 그냥 그 사무실 왔다가 누가 도와달라고 해서 당원이다. 당원이 그냥 전화한 거다. 그러면 그 아무도 모르는 직원도 아닌 자원봉사자 온 사람한테 DB를 줍니까? 당원 DB를? DB 관리를 그렇게 합니까? 말도 안 돼요. 명백하게 이거는 당규 위반이고 정보 보호에도 저촉되는 행위이고 첫째 말이 안 되고 DB를 그렇게 관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막 따졌더니 사무차장이라는 분이 나타나 통화를 한참 했습니다. 사무차장이 자기가 잠깐 빈 사이에 뭐 누가 전화한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던데 말이 안 되죠. DB를 그러면 막 줍니까? 당원 DB 갖고 조직적으로 전화 작업한 거예요. 사례 2도 저희가 아는 분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똑같이 전화 온 거예요. 다른 목소리로. 다른 전화번호예요. 조직적으로 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따지죠. DB 어디서 났냐? 막 따지니까 처음에는 뭐 지인이 그냥 알고 있는 DB 계속 따지니까 이분이 당원이 계속 따지니까 제공 뭐 그 당원 DB 담당했던 사무차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옆에서 저는 한 모양이다라고 막 설명을 해요.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고하겠다고 서울시당에 이렇게 나서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약간 꼬리를 내렸어요. 다른 분이 사무차장이 이거 신고하겠다 시당에 녹취본 다 있고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과연 이 직원들의 일탈행위일까? 거기 사무차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김민석 찍으라고 사무차장 그 얘기에 투표 동료라고 전화했는데 특정 후보를 김민석을 찍으라고 그분이 얘기를 해서 잘못됐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 과연 그랬을까? 아니 투표 동료 하라고 하면 옆에 도와주러 오신 분들이 다 그 얘기만 하지 어떤 후보 김민석을 찍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위에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리고 그 위에서 직원들이 알아서 그걸 합니까?
의원은 몰랐을까요? 의원 모르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이해식 의원 이거 답변해야 돼요. 전 너무 의심스러운 게 그 황명선 최고가 그 최고의 보좌관이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심지어 날짜까지 써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일일 체크를 할 것처럼 생긴 그 엑셀 파일로 그 시도의원들한테 계속 통화했냐 문자했냐 그 건수 점검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혹시 이 엑셀 파일이 지역위원장들한테 혹시 다 가 있는 건가? 이게 단순히 논산계룡 금산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닌 건가? 혹시 이 파일을 누군가 공유해서 가지고 있는 건가라는 의심도 들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저는 이제 최강욱 의원님이 비례였다 보니까 지역이 없어서 당원 명부 같은 게 없었는데, 제가 다른 보좌관님들께 듣기로는 이 당원 명부를 시도당에서 지역위원장한테 줄 때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게 뭐 공개가 됐을 때 당연하죠. 문제는 엄청난 처벌이에요. 네, 굉장한 무시무시한 문구들이 써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 함부로 공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없어요. 저렇게 이야기를 돌아다닐 수가 들었는데. 없는 거야. DB가 막 출력해서. 근데 그리고 선거철 항상 사건 사고의 원인이 명부가 이게 지금 유출이 됐냐 안 됐냐였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 전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황명선 사례고 슈퍼챗 올려보세요. 아까 어떤 분이 직접 받았대 그 전화를. 앞에 올려보세요. 잠깐만. 와. 앞에 더. 나는 지금 너무 제가 아까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그 위에 여기 잠깐만. 유경진님이 강동 권리당합니다. 제가 앞에 모두에 강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해식 의원 얘기를 했잖아요. 네, 권리당합니다. 녹취 있으시대요. 어제 노골적인 특정 후보 지지 요청 전화 받았고 신고하고 싶습니다. 녹취 있으니 방법 알려주세요. 일단 저희 방송에 보내주시고요. 그 서울시당에 신고도 하시고. 이게 의원실에서 어떤 특정 후보 지지를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법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당원당규상? 안 되지. 시의원 구의원은요? 시의원 구현은 모르겠네. 근데 그 DB를 어디서 났냐 이거야. 일단은 내가 선거운동 문제를 하더라도 그 하나씩 DB를 어떻게 정리를 구해. 좀 해보면은 일단 그 당원 명부라는 거를 뭔가 지금 지역위원장도 아닌 사람이 보고서 전화를 여러 명이 나눠서 돌리는 듯한 돌렸다는 정황이 거예요. 있잖아요. 그건 확인이 됐어.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문제인데 제가 참 벌써 몇 년 됐네요. 강북을에 출마했을 때 경선 이겨서 그러면 이제 지역을 거기서 이제 위원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중앙당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그 해당 지역에 명부를 주는데 필요하니까 주는데 굉장히 정말 신신당부를 하면서 거기 비밀번호 다 걸고 굉장한 보안 문서로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당연히 이제 폐기를 한 건데 그래서 당원 명부라는 게 사실은 민주당의 이 지역에 이제 민주당에 가입한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부잖아요. 근데 이게 어마무시한 기밀 문서예요. 그렇죠. 옛날 통진당 사태 때 기억나시겠죠? 그렇죠. 그때 당원 명부를 법원에서든 수사기관에서 받으려고 했을 때 그거 지키려고 다 가서 건물에 들어눕고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장이나 아니면 일반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철저한 개인 정보예요. 근데 이게 선거 목적으로 어떠한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는 목적으로 이게 무슨 지역위원장도 아니고 시도당 위원장도 아닌 사람한테 정말 지극히 정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건데 그렇지. 엑셀 형태로 여러 명이 나눠서 갖고 있다. 갖고 전화한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네. 지금 만약에 그게 여러 소리가 사실이면 들리거든 주변에서. 네. 아까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네네. 미리. 이거는 들리거든. 정말 해당 행위예요. 아니 그리고 제가 왜 당원당규 문제냐면 위반이에요. 이게 개인과 개인의 DB 문제 첫째. 개인과 개인에서 누구 후보를 지지한다 이건 할 수 있지만 의원실을 밝히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여기 이해식 의원실입니다. 강동 사무실입니다. 밝히고 얘기해. 그거는 우리 의원이 이 사람을 지지하니 그 권위를 통해서 뭔가 강압은 아니지만 유도하는 지지를 유도하는 김민석을 지지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지 않겠어요? 당원들이 받으면 우리 의원이 김민석 의원을 지지하는 모양이구나. 의원실 명의라고 밝히고 하거든. 내가 아무 그냥 당원인데 저는 선생님 김민석 후보가 좋아요. 김민석 후보 찍어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DB 문제만 남잖아. 너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의원실의 권위를 실어서 얘기하거든.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DB 문제 첫째. 의원실을 힘을 실어서 하는 행위. 이거 잘못된 거지. 그리고 이걸 조직적으로 했다는 거야. 알바로 썼나? 진짜 자원봉사자인가? 당원들인가? 그것도 모르겠고. 저는 그냥 이거 딴 얘기일 수 있는데 예고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요 내용과 관련한 건데 여기 또 나와? 비싼 거?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제가 사실 당내 문제를 잘 몰라서 이게 심각한 건가 그랬는데 심각하네요. 요것과 관련해서 지금 오늘 박시영 TV가 공개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불법 선거운동 야 그런 행태를 식으로 장인수 기자님 그런 식으로 저널리스트 내일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내일 단독 보도. 좋아. 그냥 단순히 무슨 의원실입니다. 찍어주세요. 이 수준이 아닙니다. 예.
야, 네. 진짜 이런 식으로 선거한다 진짜 참담합니다. 진짜 당을 왜 이렇게 야, 이렇게 막무가내 참. 이해식 의원이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이미지가 이상해졌어. 자, 그리고 오늘 MBC에서 그 9시에 그 후보들 당대표 후보들 생방송 한다는데 내용 보니까 순서를 받아봤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이 코너 이 시간이 1분씩 주어져요. 그거는 보통 이제 오해입니다. 주도권 토론 다 있잖아요. 주도권 토론 합니다. 그래서 뭐 당대표 자격은 뭐라고 보는지 민생경제 이게 이제 각각의 9분씩 주어지는 내용이 주로 그 내용인데 특이한 건 그건 오해입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과연 이 대목에서 각 후보들이 해명을 해야 할 텐데 1분씩이면 이현 과장님 네. 각 후보들 중에 이 후보는 이렇게 이 문제를 오해라고 설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사실 그 코너가 있다는 걸 듣고 오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적어보는데 한 대여섯 개씩 막 나오는 거예요. 이번 선거가 왜 이렇게 오해가 많이 양산된 그런 선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일단 송영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고 싶은 이건 오해입니다 주제라고 한다면 왜 박지원 최고에게 정치 생명을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 듣고 싶은데 사실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싶은 주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 자격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이 오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그냥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고 당원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 왜 정치 생명을 끝장내겠다고 한 거냐. 그게 그치, 진심이었냐. 박지원 최고한테. 네. 그 다음에 신천지 얘기도 듣고 싶을 거고. 네. 그죠? 그런 게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당원들이 좀 궁금해한다라고 생각한 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 의미가 뭘까? 아, 그것도 있겠네. 네, 저는 그러네. 그 의미를 많이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왜 반명이 아닌가? 좀 그것도 이런 얘기하고 이야기를 싶어 하지 할 거고 않을까? 솔직히 가장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거는 사실은 합당 논쟁 과정에서 나 혼자만의 이게 생각이 아니었다. 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말을 그 얘기는 못 할 겁니다. 아마. 네. 그렇죠. 그건 뭐 알만한 사람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하는 게 MBC가 처음이고 TV 토론은 처음인 거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예, 3, 4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세 번 이제 한다고 세 번을 들었습니다. 한다고 했고 근데 그 구성이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공통 질문으로 주도권 토론에서는 당대표 자격은 예. 이걸로 9분씩 예.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건 오해입니다 코너에서 1분씩 발언권을 주고 그다음에 다시 민생 경제 해가지고 주도권 토론을 이번에는 이제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 발언. 그러니까 이번에 1회니까 민생 경제를 주제로 하는 거죠. 네. 이렇다고 하고 근데 뭐 오해입니다 코너에서는 신천지 반명이라는 오해, 뭐 합당 논란, 뭐 이런 거 다 예상되죠. 그렇죠. 그런 예. 거 뭐 아무튼 좀 지켜봅시다. 좀 있으면 뭐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변호사님이 듣고 싶은 김민석 후보의 오해는 뭐예요? 많은데요. 진짜 꼽기 어렵죠. 너무 많아. 본인이 얽히신 일이 많은데 너무 궁금한데 다 내가 한 거 아니다. 뭐 그쪽에 물어봐라. 다 뭐 내 발언은 사실 그런 거 아니었어. 뭐 이제 뭐 포지티브로 전환해 이러시니까 사실 1분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너무 부족하긴 합니다. 이걸 한 20분 줘야 되는데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이제 당원대 의심, 당심대 의심, 그러니까 당원의 표심과 의원들의 표심 이 구도를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었죠. 페북 때 과거에 뭐 박찬대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표심 차이가 컸죠. 과거 대의원 표심하고 권리당원 표심이 상당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히나 1인 1표제가 됐기 때문에 대의원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의원들의 표도 한 표, 당원들의 표도 똑같이 한 표예요. 근데 의원들이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의원들이 지금 아까 의원 사무실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의원의 권위를 가지고 당원들한테 여러 가지 뭔가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모습들이 지금 보입니다. 근데 이 정청래 의원이 왜 굳이 당심대 의심 구도로 꺼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이현 과장님. 이게 지난 전대에서 사실 이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친명이다 이거를 들고 나오셨던 거잖아요. 왜 그때도 이제 친명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래도 좀 비명 좀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이후부터 계속 내가 친명이다 내가 명픽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국정 운영과 그리고 당원들의 마음을 그만큼 많이 풀어줬던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었던 실패 사례들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인사 그리고 누군가가 후보로 임할 때 누군가가 대표를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당원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내가 누군가의 픽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당원들이 원하는 사람이다. 나는 당원들과 함께 할 거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걸 지난 전대에서 분명히 보여줬어요. 근데 그렇게 그 당원들이 선택해서
당대표가 됐던 정청래이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는 당연히 이번에도 당원들께 저 뽑아주세요, 저 지켜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보고 당원과 의원을 갈라치게 하지 마라. 그게 구태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동안 전당대회에서 임해왔던 후보들이 내가 누구 픽입니다라고 줄서기 하면서 이런 정치 자체가 저는 계속 엘리트 정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지금 정청래 후보가 이야기하는 게 의심 대 당심 이것보다도 엘리트주의자를 뽑을 것이냐 아니면 대중민주주의자를 뽑을 것이냐를 저는 보여주는 선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다. 좋아. 근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사실 저는 침묵하는 사람들이 그냥 나는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어가 아니라 그 침묵 자체가 자신의 의사표현으로 보여지는 이런 전대에서 지금 당원들이 문조털레유를 그만해라, 그런 혐오 그만해라라고 할 때 거기에 앞장서서 나서서 그거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던 의원이 있었나? 거기에 거의 다 침묵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지, 비겁한 사람들이지. 네,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았고 지금 신천지 논란으로 당원을 막 색출해야 될 것처럼 막 몰아가고 있는데 여기서도 침묵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다들 침묵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들이 어디다 대고 당원들한테 네. 누구를 찍으라고 말을 합니까? 그럼 어떻게 그러면서 이게 구태라고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됩니다. 뻔뻔하지. 네. 본인은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의 지금 모습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네, 그리고 그런 정청래를 언더독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당원들에게 지지를 받고 당원들과 함께 온 사람은 언더독인가?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직접 당원 명부까지 몰래 막 유출해가면서 전화하고 시도위원장들 막 같이 전화하자고 이렇게 꼬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언더독이 아닌 겁니까? 우리 예, 이어서 명단을 이제 공개를 해야 될 텐데요. 뒤에 사실은 거의 다 보이거든. 일단은 윤석열 간첩 의심 명단입니다. 네. 이게 정말 황당한 게 윤석열 국정원이 국민의힘 사람들도 사찰을 하고 간첩과 연계성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장성민은 우리가 저번 방송에서 네,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장성민은 심지어 대통령실 무슨 비서관이었는데 미래전략기획관이었어요. 미래전략기획관 그러니까 한 자리 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심지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22년도네요, 그죠? 네. 2022년도에 장성민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사찰을 했어. 황당하네 진짜. 예, 이분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호남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분이 원래 DJ 계열의 네네. 인물이고 광주 출신인데 장성민을 했고, 근데 지금 보니까 안철수는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김기현 전 국정원장이 장성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간첩인 것 같다라는 의심으로 예, 도청하고 미행하고 그런 게 시작됐거든요. 네, 근데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왜 했냐면 김기현 전 국정원장이 장성민 간첩이 아니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웃긴 거야. 도청까지 다 한 다음에 간첩 아니네 결론을 내고. 그래서 네. 공직기강 비서관 그때 이시원이 장성민한테 가가지고 인사검증 차원에서 해봤는데 깨끗하시더라. 저희가 저번에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해. 왜 그러냐면요. 감청을 영장을 받아서 해야 돼요. 이게 통신제한 조치라고 하는데 이 통신제한 조치 감청을 하려고 하면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법원에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영장을 발부받아서 감청을 2달 할 수 있거든. 네네. 2달하고 2달 연장을 할 수 있는데 해봤더니 간첩 아닌. 보니까 미행도 했어. 그지? 사생활 누구 만나는지까지 다 했는데 간첩이 아닌데 영장을 발부받으면 이 영장을 그러니까 장성민한테 이 영장 발부 사실이 통보가 가요. 6개월 후인가. 통보가 가니까 난리가 난 거지. 야, 장성민이가 우리랑 같이 일하는데 뭐 자기를 감청했구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국정원에서 이시원에게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렇죠. 원장밖에 없지 뭐. 원장. 그래갖고 아니면 김태효던가. 예, 그렇죠. 그래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한테 네가 가서 잘 설명을 좀 해라 라고 했대요. 이게 이제 제보자의 제보 내용이었는데 장성민 씨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갖고 확인을 못 했는데 어쨌든 한동훈 안철수가 있었는데 한동훈도 법무부 장관을 했어요. 네. 근데 한동훈이 왜 들어간 거죠? 한동훈 같은 경우는 2023년 말에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2023년 11월경에 한동훈이 옷을 벗습니다. 네네네. 법무장관 옷을 벗고 그 다음 달인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네네, 맞죠? 맞습니다. 옷을 벗자마자 국민의힘으로 갈 때 그리고 2024년 총선 기간에 김건희와 극심한 갈등을 해요. 네네. 소위 말하는 문자 익십 논란. 김건희가 누구누구 공천을 해주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 유죄 확정된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도
공천 주라고 했잖아. 밀어주라고 했는데 한동훈이 그걸 또 말을 안 들었지. 그렇죠. 저는 그 말을 다 김건희의 부탁을 다 거절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일부는 들어주고 일부는 안 했던 건데 결국에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 의창구 공천을 다시 안 해줬잖아. 그래가지고 명태균 게이트가 터져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보면 나중에 일이 진행되고 확장되는 걸 뒤돌아보면 그때 만약에 창원 의창구 김건희를 해가지고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다시 줬잖아. 그럼 명태균 게이트가 터질 이유가 없죠. 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쭉 가는 거였는데 한동훈이 그걸 거부하고 꼬이고 김상민이 해줘라 그랬는데 김상민이도 안 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옷을 왜 벗었는지 알아요? 거기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잘 나가던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에서 잘린 이유가 제가 취재하기로는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영수회담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렸대. 이재명과 영수회담 여야 이제 야당 대표가 맞는 윤석열을 하려고 했대요. 이게 윤석열 측근이 저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동훈이 왜 하지 말라 그러냐면 자기가 무조건 구속시킬 수 있다. 이재명은 자기가 잡으니까 내가 무조건 구속시킬 수 있으니까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큰 소리 빵빵 쳐놨다가 2023년 9월 26일인가 이재명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잖아. 네. 그래서 한동훈이 잘린 거야. 이게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보면 되게 합리적인 타임라인이 있는데 이재명에 대한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윤석열이 작전을 바꾸는 게 야 한동훈 저 새끼만 믿고 있다가 큰일 나겠다. 라고 하면서 10월 11월경에 사령관을 바꾸죠. 곽종군, 여인영, 이진우 이 3명의 사령관들 딱 그 달에 한꺼번에 바꿔. 이재명 야당 대표가 구속이 됐다 그러면 계엄은 안 일어났어요. 오로지 목적은 하나였거든. 이재명만 잡아 죽이면 되는 목적이었는데 한동훈이가 그 미션을 실패하면서 이제 군을 동원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죠. 이게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내란 특검에서 발표를 할 때 2023년 10월경부터 내란을 마음 먹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9월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함께 군을 동원해야겠다는 내란의 결심이 섰던 것이고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근데 그랬던 한동훈이 갑자기 정치를 한다고 국민의힘 가서 비대위원장이 되니까 빡돈 거지. 예. 그러면서 김건희가 부탁했던 그 공천도 틀어지고 하면서 김영선은 공천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일이 쫙 흘러간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그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 터지고 2024년 12월 3일은 명태균 씨가 구속 기소된 날이에요. 구속 기소된 날입니다. 근데 박성재 재판 판결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12월 3일에 윤석열이 박성재한테 전화를 해서 명태균이 어떤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는지 명태균 사건 정리해서 들어오라 그래요. 보고하러. 박성재가 가서 보고를 해요. 박성재도 모르니까 대검에 파악을 해서 그때 당시에 초미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황금폰이었잖아요. 근데 12월 2일에 명태균의 변호인이 이 황금폰 민주당에 넘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명태균 뭐라 그러냐면 박주민 의원 내가 오라 그랬는데 박주민이 안 와가지고 내가 이걸 못 넘겼다 이러면서 이거는 우리가 민주당이 넘길 거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 전체적인 기록을 파악해 보니까 윤석열이 명태균의 저 황금폰 있잖아. 녹음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 근데 그걸 확인을 하게 된 시점이 창원지검에서 그러니까 2024년 11월 초에 11월 1일인가 10월 말인가 11월 초에 명태균의 녹음 파일의 존재에 대한 수사 보고서를 써요. 녹음 파일은 확보 못했는데 이게 PC에서 재생된 흔적이 있더라라고 수사 보고서를 쓰고 그리고 명태균과 윤석열, 명태균과 김건희가 나온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전수 분석을 해가지고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 그거를 제가 2025년 1월에 뉴스타파에서 내가 공개를 했잖아. 방송으로 공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명태균의 저 말이 명태균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한 달 안에 정권 끝낸다 그랬어. 나 구속시키면 한 달 안에 정권 무너뜨린다 그랬는데 진짜였던 거야. 진짜였던 거야. 윤석열이 그러니까 2024년 11월 7일인가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명태균 그거는 부인이 뭐 하여튼 뭐 우리랑 별로 관계 없고 조금 도와주다가 우리가 연락 끊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증거들이 많이 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명태균 씨가 조선일보 기자한테 USB에 자기 윤석열과 김건희의 통화 녹음 파일을 주잖아. 근데 조선일보가 그걸 보도를 안 해.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내가 볼 땐 그 하나만으로도 조선일보 문을 닫아야 돼요. 명태균이 줬잖아. 그럼 정상적인 기자라면 그걸 보도 안 하냐? 보도하죠.
그러니까 얘들은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나중에 그 조선일보가 그거를 자기들 목적으로 위해서 뭐 써먹었네 안 써먹었네 이런 얘기가 있고 네. 뜬금없이 김건희가 내가 조선일보 폐간시킬 거야 얘기가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얘들이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는데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는 녹음 파일이 각각 하나씩 있잖아.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녹음 파일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윤석열이 극단적으로 그럼 왜 그날 했냐? 박성재한테 보고를 받아보니까 지금 녹음 파일도 있고 녹취록도 있고 무슨 뭐 카카오톡도 있고 텔레그램도 있고 보고를 받은 거잖아. 그날 한 거야. 그래서 왜 12월 3일 평일에 했을까? 토요일에 했으면 되는 걸. 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금요일 밤에 하든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금요일 밤에 다 내려가거든. 그렇게 신속하게 모여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못해.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날 밤에 굉장히 급했던 그런 사정. 이게 어찌됐든 검찰이 확보를 하고 명태균이 야당에 주고 이렇게 되면 언론을 통해 나오든지 재판을 통해 나오잖아요. 이 증거가 녹음 파일이. 그게 녹음 파일이 너무 통치를 할 수 있나? 국가 통치를 못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거짓말했다는 게 밝혀지니까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서부터 모든 스토리는 시작이 되는 거야. 지금 보면. 예. 그리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오늘 요호진 기자가 중요한 안보 위해 세력 명단하고 뭐 방첩단 명단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비상계엄을 성공했을 때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을 때 이 세력 잡아들이려고 해서 죽여 없애려고 했던 세력들 네. 이다. 근데 한동훈은 왜 들어갔나 했더니 2024년에 이제 법무부 장관 옷 벗고 나서 네. 양측이 갈등이 심해졌을 때 들어갔구만요. 맞습니다. 네. 간첩으로 지금 의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성민은 그냥 의심만으로 해봤을 때 쟤는 간첩이 아니라고 네. 결론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김기현 전 국정원장이 옷을 벗고 나서 네. 현안 TF 차원에서 생각했던 게 그런 보수 진영에 들어와서 엑스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를 배신했거나 호남 출신 또는 민주당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 거다라고 해서 안철수 한동훈이 들어온 거죠. 야, 안철수는 심지어 그 단일화까지 해준 사람인데, 야, 안철수를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게 쇼킹하네요. 네,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래갖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당대표 출마하신 분이 벌써 2명이 있네요. 여기 김민석, 유시민, 송영길, 김부겸, 우상호, 박지원, 임종석, 박선원, 진성준. 예, 진성준 의원은 저희가 앞서 한번 공개를 했는데 더 있죠. 파악된 것만 이 정도. 네, 파악된 파악된 것만 이 정도고 여야를 합치면 한 50명이 좀 넘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신기한 것은 김민석, 유시민, 송영길. 예, 일단 이렇게는 간첩으로 엮어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난 이게 진짜 쇼킹하던데. 누구요? 아니 이분은 박지원. 이분은 전직 국정원장 아니야? 네, 전 국정원장. 전 국정원장을 지금 간첩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제가 그 국정원 그 빨대분들한테 물어봤는데 DJ 때 예. 그러니까 저 안보 위해 세력 그 종북 좌파 개놈지도라는 그 명칭을 만든 사람이 예. 국정원에서 퇴직하고 그 극우 세력 사상을 되게 좀 전파를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예. 뭐 강연한 이시면서. 네. 근데 그 사람이 박지원 전 원장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원님을 그 안보 위해 세력 명단 거기 이제 넣었던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네. DJ 때 어쨌든 북한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좀 되게 우호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박지원이. 그래서 간첩이다. 그래서 그 명단에 넣었다는 거예요. 야 대박이네. 전직 국정원장을 간첩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말씀 아까 하시는데 당연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있었을 것이고 이 저희가 이제 파악된 것만 파악 안 된 걸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정청래 대표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근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굳이 이걸 간첩이라기보다는 국내 민간인 사찰을 못 하니까 간첩 연계 종북 세력 의심을 하면서 자기들이 사찰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이 다 간첩이면 우리나라가 북한이지. 그렇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지. 이분들이 다 간첩이면.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불법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첩 연계 세력, 의심되는 세력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감청도 하고 미행도 하고 자기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네. 국가보안법, 간첩을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이게 아마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 명단에 포함됐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거 외에도 예. 이제 굉장히 좀 이름이 많이 알려진 분들이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이제 크죠.